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회입니다. 해외 거주 동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저에게 메일과 전화를 직접 주시어 격려해 주시고 댓글과 공유로 성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백제 최후의 날을 함께 했던 드라마틱한 만엽향가 한 곡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통해 왜 우리가 한반도의 향가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만엽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우리가 민족의 인문학적 지평을 넓혀야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엽집이 향가였다. 이 사실을 제가 처음으로 밝힌 것은 2019년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76회 동아시아 고대학회 동계학술대회 그곳에서였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에 망원경을 스스로 만들어서 달과 별을 관측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달과 별을 관측한 결과 인류와 함께 역사를 같이 했던 천동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인 지동설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이 가진 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망원경에 의해 천동설이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록 세게 버티기는 하겠지만은 천동설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것이 불러올 폭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천동설에 익숙하였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온 세상 사람들은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까지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저는 아주 우연히 그것도 양주동 박사님의 묘 앞에서 스파크같이 튀어올랐던 한 영감에 의해 향가에 숨겨진 구조를 포착해낼 수 있었습니다.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의 끝에서 얻어낸 향가 제작법은 마침내 우리나라의 모든 향가를 풀어내게 하였습니다. 일본 만엽집도 풀어내게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향가 11곡도 추가로 발견해내게 하였습니다. 만엽집의 작품은 4,516곡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향가였습니다. 만엽집은 이 사진에서 보듯이 필사본의 형태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4,516곡은 권제 1, 권제 2, 권제 3 해서 20권까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편집했을까? 또 만엽집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만엽집은 수수께끼 투성이입니다. 일본인들은 1000년 전인 951년 무라카미 천황의 명령을 시작으로 해서 1000년 동안이나 만엽집을 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인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만엽집은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다. 저는 만엽집이 이렇게 수수께끼 속에 빠지게 된 핵심 원인을 우선 해독법이 오류였기 때문에 해독에 실패했다. 해독법이 오류였고 그에 의존한 해독이 실패했기 때문에 만엽집이 수수께끼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만엽집의 한자를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 제가 향가학 개론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소개했듯이 틀린 이론이었습니다. 저는 향가를 연구하다가 만엽집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의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엽집은 향가집이었고 향가 제작법으로 풀면은 완전한 해독 역시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엽집에는 고대 한국과 일본의 역사,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본인 스스로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엽집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만엽집은 한국과 일본 고대 역사의 원사료라고 할 만한 상당한 작품을 포함하고 있기에 먼저 이것들을 해독한 나라에서 한일 고대사 연구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한일 두 나라가 고대사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에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향가 제작법을 국가 기밀로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일본이 먼저 풀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물론 재밌으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일본의 만엽집 연구자들 중에 나카니시 스스무 교수란 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만엽집 연구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만엽집의 작품들이 한반도, 특히 백제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만엽집의 한반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몇 안 되는 학자들 중 한 분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많은 일본의 연구자들은 만엽집이 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새롭게 해독해 본 결과 이들의 주장은 크게 오류였습니다. 엄격한 검증 결과 만엽집은 향가였고 우리말로 불려지고 있었다. 영향의 차원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서 향가는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통째로 건너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러한데 무슨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신 나카니시 스스무 교수님에게 만엽집이 풀린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 일본 만엽집은 향가였다, 이 제목을 가진 책 한 권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향가 제작법이 무엇이고 100여 곡을 새로 풀어놓았으니 살펴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한국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었습니다. 시청자분의 의견에 따르면 제가 국가 기밀을 일본 학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나카니시 교수님께서는 저의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저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0년 전 우리가 향가를 전해 주었으나 일본 민족은 그 사용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또다시 우리 민족이 향가 사용법을 전해준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설린 이웃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달라, 이 말입니다. 저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워낙 내용이 낯설고 가끔 가다는 황당한 내용도 있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픔이 있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왜 그러냐?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용어에 대한 몇 가지 저의 생각입니다. 향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 내 향가는 한반도 향가, 일본 내 향가는 열도 향가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만엽집 속의
그리고 만엽집 속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만엽향가 이렇게 독립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열도향가는 고대 한반도의 지도자들이 시차를 두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향가 제작법을 가지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향가를 들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초기에는 열도를 개척했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훗날에는 황실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일들을 한반도의 정서를 담아서 노래로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말로 불렀습니다. 고대 한반도인들이 일본에 들어간 후 수백 년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 열도로 건너간 이들은 향가를 짓고 부르며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기에 일본인들은 만엽집을 민족의 자기들의 정체성이고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반도의 우리는 향가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오래된 민족 문화의 원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두 민족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향가는 한국과 일본 두 민족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가 연구는 매우 예민한 사항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예민성을 감안하셔서 향가는 한일 두 민족의 근본과 관계에 있다.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향가가 처한 위치입니다. 특히 열도 향가에 접근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고 단편적인 시각은 고대 한반도에서 열도로 도구하신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한 후대인들의 애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도 향가가 완전히 해독되어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엽집 강의에 앞서서 누구의 작품으로부터 시작할까 고민하였습니다. 오래 생각하다가 액전왕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의 민속 상품으로 출시되어 있는 가와사키 사치코 여사가 만든 액전왕의 인형입니다. 그 액전왕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와사키 사치코 씨가 앞으로 새롭게 해독되는 저의 액전왕의 작품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작품의 이미지와 상품의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액전왕은 현대 일본어로는 누카타노 오오키미 이렇게 불리는 여류 작가입니다. 액전왕을 빼놓고는 만엽향가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럴 정도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전왕은 만엽집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현대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대 인물로는 액전왕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우 뛰어난 노래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섬세한 여성 심리 묘사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액전왕은 외국의 천황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밀착 수행하면서 여러 편의 향가를 짓고 있었고 거의 한반도를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액전왕을 한반도 여인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여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능란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신라에서 왔냐, 백제에서 왔냐, 고구려에서 왔냐, 어딘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작품 해설을 들으시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녀의 한국어로 그녀의 출신 지역을 판단해 주시고 그것을 댓글로 남겨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60년 7월 9일이었습니다. 때는 660년 7월 9일 당나라와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로써 이후 16년에 걸쳐 진행되는 동북아 여러 나라가 참전하는
당시로서는 세계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작 딱 열흘 만인 7월 18일 의자왕이 붙잡혀서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압송됩니다.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왕이 붙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몇 달 후죠. 의자왕은 지금의 시안 그곳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왜냐? 거기가 당나라의 수도였거든요. 660년 10월 백제가 구원군 파병을 요청해 왔고 외국이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제명천왕이 이때 내린 파병의 글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한번 그녀의 그 파병의 글을 이제 약간만 수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제가 나라가 망하여 의지할 곳도 부탁할 곳도 없이 창을 베고 자고 쓴맛을 보는 괴로움을 겪어 있으니 반드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없다. 여러 장군들에게 명령하여 여러 길로 군대를 파견하도록 하라. 신속하게 움직이고 일제히 신라에 집결한다면 우두머리 악인을 베어 백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석 달 후 해가 바뀌었습니다. 661년 1월 6일 바로 연초입니다. 외국의 수뇌부가 백제 구원군을 보내기 위해 출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닷길을 선택했습니다. 외국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백제가 공격받은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제명천왕과 그녀의 아들 중대형 황태자, 후계자죠. 그 황태자의 동생 대인 황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맛배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훗날에 어머니 제명천왕이 사망한 후에 어머니를 이어 후임천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중대형 황태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 대해인 황자가 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조카를 죽이고 황위를 찬탈하게 되는 운명입니다. 조선으로 말하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조선판 수양대군이 대해인 황자라 하겠습니다. 그날 백제 구원을 위한 출정길에는 그야말로 당시 외국의 수뇌부는 총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8번가를 짓게 되는 우리의 주인공 액전왕도 제명천왕을 수행하면서 험한 길에 전쟁 참전이라는 험한 길에 나서게 됩니다. 일본 최고 수뇌부의 선단이 숙전진이라는 곳에 일시 정박합니다. 숙전진이라는 포구입니다. 그날은 661년 1월 14일 정월 대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날이었습니다. 천왕이 배 위에서 그 유명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만엽지 8번가를 지었습니다. 작자는 제명천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액전왕이었습니다. 신라로 말하면 처용이가 향가로 흥강왕의 천연두 퇴치 업무를 보좌했듯이 액전왕도 향가로 제명천왕의 정치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처용이의 자리와 액전왕의 자리가 남녀의 차이가 있을 뿐 다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라에서의 향가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힘의 노래였습니다. 열도의 향가도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밝혀질 것입니다. 향가의 뜻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소서. 향가의 뜻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소서. 액전왕은 천왕의 단순 보호자를 뛰어넘어서
향가라는 마력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가를 짓기 위해서 참전한 것입니다. 전쟁 승리를 위한 향가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전쟁 기간 중 성전을 위해서 수많은 향가를 지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오늘 강의할 8번가와 몇 곡뿐입니다. 향가의 뜻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소서. 이렇게 성전을 빌기 위해 만든 액전왕의 8번가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풀립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낸 내용입니다. 숙전진에서 배에 오르네 온 세상의 무사들이 떠오르는 달을 기다리자 밀물이 나란히 연못으로 밀고 들어가듯 공격하리. 이제 자 힘껏 기회를 펼치라 빌어야제.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풀고 있습니다. 니키타스서 배를 출발시키려 달 기다리니 조수도 밀려왔네. 지금 저 나갑시다. 다시 들어보시죠. 니키타치서 배를 출발시키려 달 기다리니 조수도 밀려왔네. 지금 저 나갑시다. 이 풀이에 무슨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성전을 비는 무언가가 들어있습니까? 두루뭉실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 액전왕이 머나먼 길, 기나긴 시간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여자의 몸으로? 일본인들의 이 풀이는 당연히 틀립니다. 왜냐? 향가 제작법이라는 설계도에 따라 정밀하게 만들어진 노래를 설계도도 모르고 해독해 놓은 것입니다. 설계도도 없이 스위스제 최고급 시계를 맞지 않는 드라이버로 풀어 헤쳐놓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해독가가 만엽지 푼다 이런 뜻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식의 풀이를 보면은 니키타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수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밀물 들어온다 배저 가자 두루뭉실 이것뿐입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지난 1000년간 이런 식으로 만엽지 풀이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향가 제작법을 몰라 이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온갖 고생은 다 했으나 그만 면목이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설계도 없이는 스위스제 초정밀 시계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향가도 스위스제 초정밀 시계 못지않게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향가 제작법을 모른다면 이 노래를 풀지 못합니다. 일본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난 1000년 동안의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열립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가 제작법에 따라 8번가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무 부담 없이 향가 제작법이 가진 괴력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작법은 한반도의 향가도 풀어내고 만엽지도 풀어냅니다. 양수겹장입니다. 지금까지 이것 둘 다 해치우는 열쇠는 없었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신다는 시청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쌈스럽게 한자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 마시고 설명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향가 제작법이 만엽향가를 어떻게 풀어내지? 풀어낸 내용은 뭐야? 바로 이곳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8번가 희독은 편의상 문장별 구절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숙전진에서 배에 오르네 온 세상의 무사들이 이렇게 불립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숙전진에서 배에 오르네 온 세상의 무사들이 이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첫 두 글자 숙전
숙전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해독의 포인트입니다. 숙전은 이글쑥 밭전 이런 뜻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숙전이라는 두 글자는 그날 그 출정했던 그 배들이 일지 정박했던 일본의 어느 바닷가 나루터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숙전은 고유명사로 보아야 합니다. 그 제작법에 고유명사법이란 게 있다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향가에 나오는 고유명사들은 그것을 한자로 풀어본 뜻과 또 향가가 있는데 그 향가 작품을 해독하다 보면 뜻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뜻이 긴밀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죠. 처용가입니다. 처용가에서 고유명사 하나가 나옵니다. 처용. 처자는 병 앓다처 얼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용은 병 앓는 얼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얼굴에 병이 난 거, 다시 말해서 얼굴이 얽게 되는 거, 그것은 천연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용가를 풀 때는 처용의 이름이 가진 뜻, 천연두에 맞추어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풀다 보니까 천연두 창궐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방법, 그 이름이 바로 고유명사법입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유명사의 뜻으로 작품을 만든 의도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고유명사법은 강력한 향가 해독법이다. 꼭 알아둬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했었죠. 바로 그 법칙입니다. 숙전의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은 익을 쑥, 익다, 밭에서 곡물이 익다 그런 뜻입니다. 전은 밭전입니다. 그러니까 숙전 하면은 곡식이 익은 밭, 들에 있는 곡식이 익은 밭 이렇게 풀려나갑니다. 이게 뭔 의미? 무슨 의미? 처용가에서 동경, 제가 이것을 동경 시체덤으로 풀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격적인 풀이다. 수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절초풍, 소름 돋는 전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숙전도 이와 뜻이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들의 곡식이 익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이나 낫으로 베어내야 합니다. 밭에서 익은 곡식을 낫으로 베어내듯이 전쟁터에 가서 수많은 적들을 낫으로 베어버리자. 칼로 베어버리자. 밭의 곡식을 모두 싹 베어내듯이 수많은 적들을 칼과 낫으로 베어서 몰살시켜버리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고유명사였습니다. 가을밭에 익은 곡식을 베어내듯이 당나라와 신라를 베어버리자. 바로 이것이 숙전이라는 고유명사가 가진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숙전이라는 고유명사의 뜻에 맞도록 팔변가 역시 해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유명사법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향가 제작법을 모른다면 숙전, 이 두 글자가 가진 뜻과 팔변가를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제 책 사보거나 제 논문을 열람하거나 김영애 TV 시청하기 전에는 향가 제작법을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유명사법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풀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니까 이 작품만, 이 속담 뜻대로 이 작품만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풀이해 놓은 것 모두가 죄다 틀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향가 풀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향가 풀이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50보, 100보, 덧진, 개찐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해야 길이 열립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일본인들은 그간 사용해온 이상한 풀이, 한국 연구자들은 그간 사용해온 향찰가설이라는 이상한 해독법, 이런 것들을 빨리 버리시고 향가 제작법을 받아들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향가 제작법은 엄격한 논리체계입니다. 옛날
유럽 사람들이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체 했고, 다음에는 비난했고, 심지어는 종교 재판에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텼죠. 그러나 과학적 사실 앞에서는 버틴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엄격한 논리체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버텨보았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